네. 내 피부 살펴보지 않는 당신. 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경고장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직까지도 이 나이까지도 여드름이 나고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경고장 받지 않겠습니다. 아직 사춘기구나, 우리 허윤 아나운서. 네. 근데 뭐 저도 못 믿으시겠지만 네. 나름 TV에 나오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거울을 저 의외로 많이 봐요. 그리고 아침에도 항상 어디에 뭐 뾰루지 난 데는 없나, 뭐 코털 삐져나오지는 않았나, 면도는 잘 된다. 항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오늘은 좀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신만만한데요, 두 분 다. 근데 문 교수님은 왜 표정이 그러세요? 두 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도 매일매일 얼굴 피부는 잘 체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팔다리나 등, 배 이런 데도 좀 확인을 해보시나요? 팔, 다리, 뭐 팔이야 뭐 보이니까 하는데 등은 제가 거의 안 본 지 한 3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봐야 되는군요. 이건 몰랐네요. 경고장 받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얼굴이나 자세히 봤지 팔다리는 좀 볼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경고장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몸의 팔, 다리, 등 곳곳을 보지 않으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길래 경고장을 주시는 거예요?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부암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암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피부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눈에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기 진단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피부암의 진단이 좀 늦어져서 진료보다 보면 왜 이제야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부를 좀 면밀히 관찰을 하고 피부에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 점이나 아니면 흔한 피부 병변 같은 것들도 그 크기나 모양, 색깔 같은 게 달라지게 되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진료를 본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이나 뭐 팔, 다리는 보이잖아요. 네. 배도 그렇고. 하지만 목덜미, 뒷덜미 여기, 네. 뒷덜미, 등, 엉덩이, 네. 허벅지 뒤쪽 네. 이런 데는 사실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뭐 저야 이제 있지만 봐줄 사람이 있지만 태훈 씨는 없잖아요. 예. 아니 뭐 제가 그래서 제일 그나마 부러운 동물이 올빼미. 목이 이렇게 돌아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아내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러게요. 경우에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거울과 카메라. 거울에 반사시켜서 카메라로 찍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로 찍을 때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 자라든지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같이 하면 그 크기의 변화를 잘 관찰했습니다. 거울과 카메라를 꼭 활용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연습하려고. 연습. 어. 이럴 때는 제가 있으면. 근데 이재성 아니, 아나운서가 저를 찍으면 어떡해요? 이상하게 찍혔네. 저를 찍으면 어떡해요?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제가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네. 이게 왜냐면 나이 들면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보여도 잘 안 보일 때가 많고 유연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미리미리 좀 연습을 좀 해놔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경고가 내 몸을 잘 살펴봐라예요. 이게 피부암 때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경고로 이 피부암 관련 내용이 나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사실 피부암은 아주 흔한 암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피부암의 발생률이 7배나 증가했을 만큼 점점 흔해지고 있는 암이고요. 그 발생률의 증가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 기대 수명이 자꾸 증가하면서 살면서 전체 일생 동안 노출되는 자외선의 누적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면 피부암의 발생 원인인 이 자외선의 노출이 많이 되고 또 특히나 대기 중에 오존층이 조금 파괴가 되고 얇아지면서 지표면에 자외선이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이 자꾸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조기 진단이 가능한 피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 드리고자 저의 첫 번째 경고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국내 피부암 발생이 지난 20년 동안 7배 늘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은 20년 동안 7배 늘었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또 그 정도 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부암에 이제 시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시로 나의 피부를 잘 봐야 하는 이유겠는데 점인지 암인지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 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피부암이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인데요. 다른 피부암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악성 흑색종이 매우 위험한 종류의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점인지 악성 흑색종인지를 구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몸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조직 검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과 악성 흑색종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악성 흑색종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 5가지 소견을 종합해서 A, B, C, D, E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에 다 앞글자를 딴 것들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A, 즉 에이시메트리, 비대칭이 되겠습니다. 점이나 피부 병변의 모양이 대칭이 아닌 경우에 암을 조금 더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두 번째가 보더, 즉 경계입니다. 주변 정상 피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불규칙한 경우에 암을 조금 더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세 번째 컬러, 즉 색깔이죠. 색깔은 균일한 색깔의 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양성, 즉 일반적인 점인데 색깔이 좀 얼룩덜룩하거나 여러 종류의 색이 혼재되어 있는 점의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다이아미터, 지름은 크기를 말하는 거죠. 6mm가 넘어가는 큰 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꼭 진찰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evolving, 즉 변화하는 점입니다. 점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 또한 조금 위험 신호일 수가 있어서 이 A, B, C, D, E 5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 몸의 어떤 점 중에 이 5가지 특징 중에 해당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ABCD가 영어 단어다 보니 좀 어려워서 저는 BC 정도만 기억날 것 같아요. 보더랑 컬러는 알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름달처럼 예쁜 점이 아니라 네. 뭔가 모양이 못생기고 크기가 변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 이걸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악성 흑색종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피부암 종류가 많죠, 교수님? 네,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피부암은 기저세포암인데요. 전체 피부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저세포암은 60대 정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고 햇빛이 닿는 부위인 얼굴, 그중에서도 코 주변이나 눈 주변에 잘 생기기 때문에 처음엔 점으로 오인해서 이렇게 레이저를 받고 자꾸 다시 발생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암은 편평상피세포암,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암인데 이것은 남자에서 좀 더 흔하고 피부암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굴, 목, 팔에 노출 부위에 잘 생기는데요. 특히 얼굴의 입술 부위에 생기는 경우에 굉장히 전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편평세포암 전구 단계인 광선각화증에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얼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색종인데 흑색종은 이렇게 검게 보이는 멜라닌 세포에서 유래한 암인데요.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흑색종은 손발 끝이나 손발바닥에 생기는 말단 흑자 흑색종입니다. 이것은 이 전이가 굉장히 잘 되고 처음에 발견하면 그 생존율이 90% 정도이지만 말기, 그러니까 전이가 된 후에 발견을 하면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암 중에 가장 위험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색종은 피부 말고도 멜라닌 세포가 있는 모든 곳에 생길 수 있어서 안구에도 생길 수 있고 뇌에도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피부 중에서 두피에 생기는 경우에는 처음에 발견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 말씀 들으니까 피부암이 너무 무서워지는데 근데 피부암이 갑자기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전조 증상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피부암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서 세 번째로 흔한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노출되는 부위에 생겼던 병변들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보통 저희가 전암병변이라고 부릅니다. 편평세포암의 대표적인 전암병변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광선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얼굴 피부 병변에 붉게 염증처럼 있는데 그 위에 각질이 덮여서
아무리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아요. 이게 계속 남아 있어요 하는 경우에 저희 피부과에 오시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면 누적된 자외선 손상 때문에 피부의 세포들이 변형된 것들을 조직 검사 결과로 알 수 있는 전암병변입니다. 이때 발견을 하면 피부 편평세평으로 진행되지 않고 쉽게 냉동 치료를 한다거나 약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술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것만으로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